안녕하세요. 올해 27살이 된 신체 건장한 남자입니다. 저는 누구도 해보지 못해 볼 만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입양하러 오게 된 제 친누나를 사랑합니다.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의 벽만 더 깊어지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적습니다. 그냥 이 글을 보시고 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시고 빨리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노력이라는 노력은 다 해봤지만 결국 애가 생기지 않았었다네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기 위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엄마가 불임 가능성이 매우 크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냥 아이 없이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엄마에게는 아이를 낳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셨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엄마는 어릴 때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평생의 목표이자 꿈이셨던 거죠. 오죽하면 그런 꿈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청춘을 다 포기하시고 고작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 불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던 엄마에게 저희 아빠는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했답니다. 우리의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입양을 해서 키우면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오랜 고민 끝에 지금의 저희 누나를 입양하게 되었죠. 입양할 당시에는 18개월이었는데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특히나 눈이 똘망똘망해서 처음 보는 순간 곧바로 입양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얻게 된 딸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친딸처럼 대하면서 키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친딸도 너무 소중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불임 클리닉을 지속적으로 받아오셨대요. 결국 기적적으로 4년 만에 저를 가지는데 성공하셨고 누나가 6살 되던 해에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와 누나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남매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던 때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은 저희를 불러 앉혀두시고는 누나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지금과 달라진 건 단 1%도 없다면서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진심은 친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 누나는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기에 큰 충격을 받아서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런 누나를 보면서 저도 조금은 어색해져서 한동안 서먹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누나의 모습에도 부모님은 늘 한결같았죠. 지극정성으로 진심을 담아 누나를 설득했고 매일같이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누나도 몇 달 가지 않아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나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게 되면서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생이 된 누나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실수를 했었죠. 저는 정말 바보같이 대학생인 누나와 다투게 될 때마다 말싸움에서 졌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나머지 매번 말끝마다 입양아 주제에 이런 소리를 누나한테 했습니다. 그때는 누나도 덩달아 화내고 같이 욕을 해서 별로 상처받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우연치 않게 누나의 다이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이어리에는 사랑하는 내 동생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과 스스로에게 괜찮다, 힘내자라는 이런 글들을 엄청 많이 써놨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미안해졌고 저도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입장 바꿔서 누나처럼 입양을 왔는데 동생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너무 서러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누나는 서울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할 정도로 엄청 똑똑했습니다. 타고난 머리도 있었겠지만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봐왔던지라 정말 노력이 어마어마했던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비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도 받고 용돈도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번 돈의 절반은 부모님께 용돈으로 챙겨드렸고 그 반중의 3분의 1은 항상 제게 용돈으로 쓰라며 주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누나는 심성이 너무 고운 착한 여성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엄청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제게는 누나의 존재는 정말 친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나가 제 동경의 대상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슴이 떨리는 여자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누나가 되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건 제가 20살이 되어서 대학교에 들어간 지 몇 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누나는 오랜만에 동생이랑 밥 먹고 싶다면서 저희 학교로 찾아온다고 했죠.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누나가 도착을 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반응이 과감이었죠. 사실 누나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키는 170 정도 되었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훌륭했었기에 외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고 서울 명문대에 들어가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머리도 비상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뭔가 기분이 더럽다고 할까요? 뭔가 그날 이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누나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상상해보니 도저히 참지 못하겠고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누나가 좀 털털한 성격이어서 집에서 짧은 핫팬츠랑 민소매만 입고 다닙니다. 원래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망했고 가슴이 쿵쾅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평생을 늘 봐오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제발 정신 차리자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제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갔죠. 그러다 갑자기 누나는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앞으로 도움되는 걸 텐데 당연히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맞장구를 치셨죠. 저는 너무 보내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총기 사고도 많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만류를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누나는 미국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죠. 사실 내심 누나와 떨어지면 잘못된 생각도 사라지겠지 하고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누나를 못 보고 지내다 보니 제 마음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매일같이 누나 생각을 했고 마음이 더 애틋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어차피 누나는 친자식도 아닌데다가 호적에서만 파고 저와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주위에 보는 눈이 조금 문제이긴 해도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주위 사람들 시선 때문에 제 인생이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누나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제 진심을 털어놓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누나가 저를 온전히 친동생으로만 생각한다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나는 맨날 지나가는 말로 우리 잘생긴 동생 아까워서 누구한테 주냐, 그냥 누나랑 평생 살면 안 돼? 이런 말들을 자주 했었고 아무리 남매라지만 둘 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에 뽀뽀를 하는 건 기본이었고 시도 때도 없이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친한 남매라도 성인이 되면 한 침대에서 자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제 침대로 들어오더니 같이 자고는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결심했습니다. 누나도 어느 정도 나에게 마음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누나와 통화를 했습니다. 은근슬쩍 그런 분위기를 풍겼죠.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뭔가 남매와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연인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나가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고 했고, 그런 제 말을 듣고 눈치를 챈 건지 아닌 건지는 몰라도 누나도 막 저를 보고 싶다고 했고, 맨날 잘 때마다 제 사진을 보고 잔다는 식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그토록 기다렸던 누나가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귀국을 하게 되었고, 맞벌이 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못 가는 바람에 저 혼자서 누나를 데리러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남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엄마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초보 운전이라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누나의 귀국 시간에 맞춰서 공항으로 도착했습니다. 누나가 저 멀리서 나오면서 손을 흔드는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1년 전보다도 훨씬 더 예뻐졌고 왠지 모를 성숙미가 더 생긴 것 같았죠. 심지어 미국의 기름진 음식들 속에서 누나는 관리를 잘했는지 몸매와 외모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누나는 나오자마자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더니 반갑다면서 또 입술에 뽀뽀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설레는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운전도 미숙한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큰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누나는 아직 그럴 때라며 자신이 운전한다고 하는데 기분이 엄청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누나에게 핸들을 넘겼고, 누나는 미국에서 차를 많이 몰았는지 운전 실력이 완전 일치월장했다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바빴을 텐데 운전 실력이 왜 이렇게 늘었냐고 했더니 남자친구랑 놀러 다니면서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엄청 더러워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귀국한 거냐고 물었더니 미국 남자애랑 몇 개월 사귀었는데 3달 전쯤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뜸 그럼 그 애랑 같이 자기도 했겠네? 라고 물어보니까 누나는 뭘 그런 걸 물어보냐면서 그냥 한두어 번 잤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그때 기분은 진짜 무슨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것 같은 기분이랄까? 아무튼 엄청 기분이 오묘해지는데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뒤로 뭔가 어색하게 대화를 줄인 채로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있는 제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며 물어봤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누나가 또 짧은 핫팬츠에 민소매 차림으로 제 옆으로 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저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기분에 짜증이 났고, 나도 다 큰 남잔데 그렇게 입고 다니지 좀 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누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더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냐고 묻는데 제 침대에 걸터 앉아서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돌아 누웠는데 누나는 억지로 저를 돌려눕히더니 걱정돼서 그런다면서 무슨 일 있는 건지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갑자기 화를 내냐면서 1년 넘게 못 보다 오랜만에 봤는데 네가 이러면 조금 서운해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니 약간 눈물이 맺혀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누나의 그런 표정을 보고 나서부터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졌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나를 끌어당겨서 키스를 해버린 거죠. 누나는 놀라서 막 발버둥 쳐서 떨어졌고 엄청 놀란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너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 짓이냐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난리가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핑 돌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난잡하게 제 속마음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고백을 하게 되었고 저의 온 신경은 누나의 표정 변화를 감지하는 데 쏠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에서 조금은 화난 표정이 되었다가 제가 진심을 담아 설명을 하니까 누나 표정이 애매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리되지 않은 제 속마음을 누나에게 다 말하고 나서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누나는 그 정적을 깨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누나도 솔직하게 말한다면 제가 아주 가끔 남자로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 사이는 남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남들 몰래 연인 사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비밀은 없기에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밝혀졌을 때 남들의 시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부모님이 우리한테 실망할 것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그런 관계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어차피 누나나 나나 같은 핏줄도 아닌데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누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며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좋게 봐줄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가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남들 시선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냐고, 그게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데 남들 시선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며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누나가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저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앞으로 다시는 마음에 부담 주지 않겠다고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는 서먹한 사이가 되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늦은 시간에 누나는 저보고 술이나 한잔하자고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어렵겠다고 거짓말을 했죠. 근데 누나는 약속 끝나고 오라며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지내면 누나는 앞으로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았기에 누나가 말해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서로 최대한 침묵을 지켜가면서 각자 소주를 빠르게 마셔댔습니다. 점점 치키가 올라오다 보니 서로 한마디씩 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제게 며칠 전에 했던 말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이런 감정이 들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났는데 솔직히 내 마음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누나가 했던 말들 다 생각해본 거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제 대답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계속 술을 마시다가 정말 모든 걸 다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내 인생 다 걸 생각으로 진심으로 고백했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날 밤 저희는 함께 밤을 지새우고 연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연인이 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콩달콩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만나왔죠. 저희는 단 한 번도 다툼 없이 오롯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부모님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 건지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기에 대기업에 취직한 누나에게 맞선 자리를 계속 주선해주고 계시고 누나는 부모님의 계속되는 성화에 못 이겨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제게 미안하다면서 다른 남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오는데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당장 비밀을 말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실 걸 알기에 대책 없이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 저는 아직도 군대를 다녀오지도 못한 상태이다 보니 그런 압박감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 다른 더 큰 문제는 저와 누나는 3년간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맞선을 봤던 남자와 제가 모르게 또다시 만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누나는 그 남자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얼굴만 본 거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누나가 자취 생활을 시작해서 혼자 나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때마침 그날 저녁에 연락이 안 됐었냐고, 이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저는 솔직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일찍 잠들었을 뿐이지 다른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애매하게 만나는 시간만 길어지다 보니 누나도 점점 지쳐서 다른 남자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시간을 끌다 보면 제가 사랑하는 누나를 영원히 잃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수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곳에 제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된 거죠. 제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부모님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지금의 비밀을 말씀드려야 하고, 내년이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취직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부담까지요. 정말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진작 해결했었으면 됐을 문제들이 지금은 제 발목을 잡고 있네요. 저는 누나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난간을 극복하고 저희가 평생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가감없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